이번 시간은 구단원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쓰기 과정을 생각하며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책 300쪽부터 307쪽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이 우수학급으로 뽑혔네. 이 기쁜 소식을 친구들에게 알려야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반이 이번 달 자연보호 봉사활동 우수학급으로 뽑혔습니다. 앞으로도 자연보호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자연을 아끼는 우리 반이 됩시다. 오늘 고마웠던 마음을 친구에게 말해야지. 나영아, 오늘 청소할 때 도와줘서 고마워. 아니야, 너도 지난번에 내가 다쳤을 때 보건실까지 데려다 줬잖아. 그래, 우리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친하게 지내자. 그래, 좋아. 글을 써서 마음을 나누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9단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무엇을 배울까요?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 파악하기, 글로 쓸 내용 계획하기, 마음을 나누는 글쓰기, 학급신문 만들기. 단원 학습 계획도 세워봅시다. 마음을 나누는 글쓰기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무엇을 알고 싶나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마음을 나누는 글쓰기 활동을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본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기쁜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썼던 상황을 떠올려 볼까?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 편지를 썼어. 이렇게 여러분도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본 경험이 있나요? 기쁜 마음을 나누는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슬픈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썼던 상황을 떠올려 볼까?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가서 슬펐을 때 그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써서 보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슬픈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썼던 경험이 있나요? 떠올려서 밑줄 친 빈칸에 정리해서 써보도록 해봅시다. 고마운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썼던 상황을 떠올려 볼까? 고생하시는 경찰관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누리집 게시판에 글을 쓴 적이 있어. 여러분도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상황이 있나요? 떠올려 봅시다. 미안한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썼던 상황을 떠올려 볼까?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죄송한 마음을 편지에 쓴 적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도 미안한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썼던 상황이 있었나요? 떠올려 보고 밑줄 친 빈칸에 각각 정리해 보도록 해보세요. 번째 문제. 1에서 떠올린 마음 외에 다양한 마음을 글로 써본 경험을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일과 같은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르게 다양한 마음이 들었던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겪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해 보도록 해봅시다.
번째 문제. 서연이가 글을 쓰는 상황들을 살펴봅시다. 글을 써서 마음을 나눌 만한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반대항 피구 시합에서 이겨 기쁜 마음을 반 친구들에게 글로 쓰는 상황. 친구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글로 쓰는 상황.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편지로 쓰는 상황. 친구들이 학용품을 소중히 쓰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글로 쓰는 상황. 이 외에도 글을 써서 마음을 나눌 만한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해보세요. 네 번째 문제.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생각하며 서연이가 떠올린 상황을 살펴봅시다. 나무와 같은 자원을 아껴 써야겠구나. 연필과 지우개가 떨어져 있네. 이 연필과 지우개 누구 거니? 아무도 대답이 없네. 뭐야, 주인이 없는 연필과 지우개가 이렇게나 많아? 어떻게 하면 안타까운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가로 1번. 학용품은 어떤 자원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연필은 나무와 같은 자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로 2번. 학용품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학용품은 자연 자원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의 그림 속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서연이가 글로 마음을 나눈다면 서연이가 나누려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네, 친구들이 학용품을 소중히 다루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서연이가 글을 쓴다면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네, 친구들입니다. 뒤에 글을 실으면 좋을까요? 네, 학급 게시판이나 학급 누리집,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면 좋겠네요. 서연이가 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친구들이 학용품을 소중히 쓰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상황을 파악해 봅시다.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상황. 선생님께서 국어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심. 나누려는 마음, 감사한 마음, 읽을 사람, 선생님, 글을 전하는 방법, 편지 쓰기, 글을 쓰는 목적, 국어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글을 씀.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상황. 이웃을 도우려고 나눔 장터를 열려고 함.
나누려는 마음, 도움을 주려는 마음, 읽을 사람, 학교 친구들, 글을 전하는 방법, 학급 친구들과 소통하는 공간에 쓰면 되겠죠. 글을 쓰는 목적, 친구들과 이웃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나누려고 나눔 장터를 알리는 글을 씀.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상황, 친구가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줌. 나누려는 마음, 고마운 마음, 읽을 사람, 친구, 글을 전하는 방법, 문자 메시지 쓰기, 글을 쓰는 목적,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글을 씀. 7번째 문제. 글을 쓰는 상황이나 목적과 관련한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활동 방법 1.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상황을 떠올려 본다. 예로 친구 학용품을 실수로 망가뜨려 미안한 상황을 들 수 있겠죠. 2. 나누려는 마음은 무엇인지, 읽을 사람은 누구인지, 글을 어떻게 전할지 묻는 질문을 만든다. 3. 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을 만든다. 4. 친구와 함께 묻고 답하기 활동을 해본다. 활동 방법에 맞게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는 상황을 떠올려보고 나누려는 마음이 무엇인지,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 글을 어떻게 전할지 묻는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해보세요. 열 번째 문제.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은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직접 말로 하면 쑥스러울 때가 있는데 글로 쓰면 내 마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어. 학급 누리집에 글을 써서 여러 친구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 그 외에 또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해봅시다. 이 시간에는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글쓰기는 주변 사람과 소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해 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